네, 경기 고양과 양주에 있는 다방에서 6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했던 연쇄살인범 57살 이영복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현재 얼굴을 전면으로 촬영해 보여주는 머그샷도 이영복의 동의로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자,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윤태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0대 피의자에서 57살 이영복으로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이영복, 공개수배서에 나왔었던 것처럼 57살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정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4시간가량 지난 오후 2시쯤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신상 공개는 범죄의 잔인성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와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영복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큰 이유로는 범죄의 잔인성과 충분한 증거가 꼽혔습니다. 이영복은 전과도 5범 이상이고 교도소 생활만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벌인 두 건의 살인은 지난해 11월 이영복의 교도소 출소 2달도 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공개 수배를 통해서 얼굴은 이미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이 신상 공개로 머그샷도 함께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공개된 머그샷 사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얼굴 전면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이 이영복의 머그샷입니다. 앞서 공개 수배서를 통해 지난 2일 경기 파주시 식당에서 CCTV에 찍힌 모습이 공개됐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머그샷은 얼굴 전면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과연 이번 머그샷이 공개를 두고 실제 공개가 가능할지도 관심이 컸었는데요. 본인이 공개에 동의를 해야지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공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지만 이영복 본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과 5범 이상의 교도소 생활만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연쇄살인범 이영복. 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지난해 10월 새롭게 제정된 법인데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머그샷법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는 법인데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핵심은 머그샷 부분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 공개가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는 이번 달 25일부터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내로 찍은 현재의 모습을 머그샷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신상 공개 부분도 좀 변화가 생겼었는데요. 살인과 성폭행 등에 한정됐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에서 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졌었던 피고인은 또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재판 단계에서도 새로운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거나 또 변경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네, 이영복 앞서 이 2명을 잇따라 살해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는 60대 여성으로 이제 두 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지하 다방에서 벌어졌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 5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다방에서 점주를 살해한 겁니다. 두 피해자 모두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영복은 점주가 가게에 혼자 있을 때 빈틈을 보이면 돈을 훔쳐 달아내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고요. 고양과 양주 다방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이영복은 맥주 같은 그런 음식료를 이제 주문하고 점주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점주가 영업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돈을 내고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이영복이 원래 세웠었던 계획이 좀 어그러지게 되면서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결국 이 일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영복은 주거가 일정하진 않지만 경기 파주시를 근거지로 두고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범행 또한 근처인 고양과 양주에서 저지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영복은 지난 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되게 됐습니다. 네, 보니까 동선도 복잡하고 따돌리기 위해서 범인이 동선도 좀 복잡하게 움직이고 옷도 갈아입었던데 짧은 시간에 많은 경로를 옮겨가면서 도망을 다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저희 YTN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양주에서 다방 점주를 살해하고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시간은 새벽 1시 반쯤이었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택시를 잡는 모습이 포착됐었고 이후 이영복은 의정부로 이동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서물 터미널에서 포착된 모습 보시겠습니다. 터미널이군요. 예, 네. 의정부에서 서울로 이동한 직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이른 새벽 6시 반쯤이었습니다. 범행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의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모습이죠. 버스 터미널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인데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대범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 실제 이영복은 수도권과 과강원도를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추적을 피하고자 했는데요. 경로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영복은 지난 5일 경기 양주시 광정면에 있는 다방에서 50대 여성 점주를 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이때가 두 번째 살인을 한 거죠. 네. 이후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택시를 타고 또 서울 청량리 부근이나 남대문 시장,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등지로 끊임없이 이동을 했고요. 서울 동서울 터미널로 이동한 뒤에는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또 태백과 삼척을 거쳐서 강릉으로 갔다가 결국 강릉 중앙시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왜 강원도로 향했는지를 두고 많은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멀리 도망가고 싶어서 강원도로 갔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거 이후에도 유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영상에 잡히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강릉에서 검거돼서 압송되어 오던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경찰서 현장에는 고향에서 숨진 점주의 친언니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족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동생을 살해한 이영복에 대한 분을 삭히지 못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영복을 빨리 잡지 못해서 양주시에서 다른 피해자가 나온 것에 대해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샀나 안 샀나 어떻게 잡히는 줄 알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동생이 죽었는데 잡히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죽었는데 빨리 잡혔으면 그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네, 유족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아무튼 충분한 증거 확보 또 범죄의 잔인성을 토대로 신상 공개까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좀 거치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이영복은 구속영장에 의해서 이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영복의 구속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검찰에 송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영복이 받는 혐의는 강도살인 혐의인데요. 강도살인 혐의는 법정형으로도 사형 혹은 무기징역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복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중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경기 북부에서 60대 여성 2명을 연쇄살해한 이영복. 오늘 머그샷 함께 공개됐는데, 자, 취재기자 윤태인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